이번 시간은 인벤터 2D 스케치 구속 조건에 대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은 인벤터의 2D 스케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수업 천천히 잘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종이 열겠습니다. 새 종이를 열고 2D 스케치는 마찬가지 XY 평면, 정면에서 오늘 전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중에서 지금 12개 구속 조건이 있네요. 이 12개 구속 조건 중에서 저는 가운데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가운데 있는 부분 중에서도 이 중간에 이 모양 두 개, 수평, 수직에 대해서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옆에 두 개, 그리고 위아래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에서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형태는 형상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모양에 대한 형상을, 모양에 대한 것을 정해 놓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으로 갈게요. 선에서 여러분 이런 수평이라는 선을 그으면 선이 반듯해지면서 옆에 이런 기호가 따라 붙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기호가 붙으면 자동으로 얘는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이 들어가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을 유지하면서 형상을 그려서 자세를 잡아 나가는 그런 구조로 인벤터의 스케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얘를 연습하기 위해서 우선 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선을 그릴게요.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치수는 상관없고요. 모양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사지게 선을 하나 그렸어요. 한 점, 두 점 찍었고요. ESC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지금 이 선은 수평도 아닌 수직도 아닌 경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있는 이 수평 조건이라는 구속 조건을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을 한번 대입을 해서 넣어 볼게요. 자, 구속 조건 클릭. 자, 마우스 옆에 일자 수평 조건이 있죠. 이 상태에서 선을 찍어 주시되 여러분 선을 찍어 주셔야지 이렇게 점을 찍으시면 안 돼요. 선을 클릭해 주시면 선이 수평 상태로 되죠. 그러면서 옆에 이런 기호가 하나 따라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은 이제 더 이상 수평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없는 혹은 수직 상태도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넣어준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ESC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도 또 한 번 선을 그리되 여백에다가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수평도 수직도 아닌 이렇게 기울어진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옆쪽에 위쪽 구속 조건 중에서 이번에는 수직 구속 조건 해볼게요. 수직 구속 조건 클릭. 그리고 이 선 위에 가지고 가보시되 점을 찍지는 마시라고 했습니다. 선을 클릭 찍어주시면 수직 상태의 형태가 되면서 옆에 이런 기호가 따라 붙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수직 상태에서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도로 기울인다든지 수평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수평, 수직이 우선 가장 기본인 형태이고요. 자, 옆쪽에 이제 이 두 개를 더 볼 건데요. 평행과 직각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두 개 보겠습니다. 두 개 선을 연습하기 위해서 저는 옆에다 또 선을 그릴 건데요. 라인, 선, 단축키는 L 누르셔도 되고, 자, 조금 기울어진 상태의 선 하나 그립니다. 엔터를 누르면 빠져나가지 않고 선을 더 그릴 수 있는 단계가 되죠. 다시 한번 여기서 선을 그리되 여러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앞쪽에 이런 기호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기호가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이미 이 평행이란 조건이 들어가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기호가 보이지 않게끔 여러분 요 단계는 피해 주세요. 조금 더 어긋나게 이렇게 선 두 개를 임의로 만들었어요.
이 선과 이 선 두 개는 지금 평행하지 않죠. 누가 봐도 평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 평행하지 않는 두 선을 평행이라고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평행 구속 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행 구속 조건 클릭. 선을 무엇을 먼저 잡는지 순서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무 선이나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자, 그랬더니 평행이 되면서 기호가 따라 붙죠. ESC 버튼 누르고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어떤 조건을 이렇게 선을 움직여 보면 하나의 선만 움직여도 두 번째 선이 따라가죠. 어떤 선을 움직여도 평행이라는 조건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할 때 여러분이 많이 가지는 궁금증 하나가 그러면 구속 조건을 하면 두 번째 선이 첫 번째 선을 따라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뭐 랜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첫 번째 선의 기준에 맞춰서 이 선을 구속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 선에 이미 각도가 들어가고 구속을 주시면 무조건 이 선을 따라가겠죠. 그죠? 이 선을 따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두 번째 선의 기울기에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이 선 자체에 각도를 주시거나 뭔가 자세를 잡고 나서 그렇게 두 개를 주면 얘가 따라서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건 중요치 않고요. 원하는 형태를 미리 정해놓고 하면 그 형태에 맞춰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따라가네요. 이 선을 따라가네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두 개가 평행이다라는 그 조건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직각 연습해 볼게요. 직각. 직각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선들을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선이 많이 남아 있으면 앞에 있는 선에 자꾸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연습하면서 조금씩 지우고 할게요. 전체 선택, 딜리트. 자, 선 두 개를 또 그릴게요. 라인, 이렇게 선 하나, 기울어진 선 하나, 엔터. 또 기울어진 선 하나. 누가 봐도 평행도 아니고 직각도 아니게 선을 임의로 하나 그리세요. 어떤 기호가 이미 떠버리면 안 되니까요. 수평, 수직 기호는 뜨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울어진 선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선과 이 선은 직각이 아니죠. 평행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직각이라는 조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릭. 자, 첫 번째 선 클릭. 순서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선 클릭. 자, 첫 번째 선에 따라서 두 번째 선이 자세가 바뀌었죠. 그죠? 직각이 됐습니다. 직각. 그러면 이 두 개는 이제 이런 90도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치수도 넣을 수 없을 겁니다. 직각이라는 조건은 이미 9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선 두 개 치수를 넣으면 이미 90도가 되어 있죠. 그죠? 클릭해 보시면 이미 90도가 있는데 치수를 또 넣었으니까 과도하다고 합니다. 취소 눌러주시면 돼요. 자, 90도가 맞는 거 확인 한번 했고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형태가 가장 기본이라서 저는 이걸 먼저 설명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형태인데 수평, 수직 혹은 선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수평행, 수직 이 두 가지 형태에서 기본적인 거 봤고요. 자, 이제 위쪽에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제일 윗줄 첫 번째 줄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일치 구속을 연습을 해 볼게요. 일치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속은 두 가지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선과 점을 일치시킬 수도 있고요. 선과 점. 그 다음 두 번째는 점과 점을 일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점과 점. 그래서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요. 자, 먼저 선과 점의 일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에 여기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선 끝점이 붙어져 있지 않죠. 그죠? 이 선과 이 점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들고 자세히 가야지 라고 해도 이거는 확대를 해보면 결국 이렇게 빠져나와 있거나 혹은 모자란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끝에 있는 점을 이 선에 딱 붙이고 싶어요. 자, 제가 임의로 조금 떨어뜨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일치인데 선과 점에 일치할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는데요. 이 선을 찍으셔야지 점을 찍으시면 안 돼요. 점은 아닙니다. 지금 점은 아니고 이 선을 찍고요. 두 번째 이 선의 끝점, 두 번째 얘를 점을 찍을 거예요. 선과 점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에 점이 닿죠. 점이 닿았어요. 그러면서 노란색 점이 하나 생겼네요. ESC 버튼 눌러보면 가까이 확대해봐도 이 점은 이 선에 딱 붙어 있어요. 더 튀어나가거나 모자라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선을 꾹 눌러서 옆쪽으로 쭉 빠져나가 보면 이 선까지 빠져나갔을 때 이 선에 안 붙어 있죠, 지금. 지금 안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안 붙어 있지만 이 선을 연장했을 때 결국 붙는 위치로 알아서 찾아가 있어요. 이 선이 짧아서 그렇지 이 선을 길게 연장했을 때 닿는 위치로 이미 찾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선에 붙어 있다라는 조건이 이미 적용이 된 상태죠. 자, 그렇다면 방금은 선과 점에 대한 일치를 봤고요. 여러분, 일치는 일치인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 끝점하고 끝점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 두 개의 점을 붙이고 싶어요. 그 점과 점의 일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치. 이 점에 요 점이 붙어라 라고 하면 점이 붙었고요. 이러면 완벽한 모서리를 이루죠. 완벽한 모서리를 이루면서 이 선을 당겨도 이 점이 같이 따라서 가요. 선의 길이가 동시에 같이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점일치 봤습니다. 점일치.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나중에 예제 연습을 통해서 또 반복 연습할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만 두셔도 좋아요. 예제를 하면서 또 반복 연습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지울게요. 두 개 지우고요.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보이는 이 선은 점과 선이 아니고 오로지 선에만 해당됩니다. 선, 동일선상,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건 선 두 개를 나란히 두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수평기호가 이미 떠 있죠. 수평기호가 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직각기호가 떠 있죠. 이미 구속조건이 들어간 상태로 그려지게 돼요. 이것도 직각.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아까 선보다 더 길게 내릴게요. 직각이다, 수평이다 라는 조건들은 얘네들은 직각을 이루면서 제가 그렸습니다. ESC. 자, 지금 보면 제가 임의로 이런 지그재그의 선을 하나 그렸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선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선이 높낮이가 서로 다르죠. 이 선은 여기 위에쯤 있고 이 선은 좀 아래쯤에 있어요. 자, 이 선의 길이를 이 선을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 위치에 같이 두고 싶어요. 이 선과 나란히 같은 위치에 이 선을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이 선을 이 위치로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럼 눈대중으로 이렇게 붙이는 건 정확히 그 선과 나란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럴 때 조건을 씁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두 번째 동일선상, 선일 때 쓰는 겁니다. 선 두 개에 클릭.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합니다. 나란히 일치됐죠. 나란히. 자, ESC 버튼 누르고요. 한쪽에 있는 선을 내려보시면 왼쪽에 있는 선이 같이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선을 당겨도 오른쪽에 있는 선이 같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 선을 움직여 주시면 같이 항상 나란한 선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게 동일선상, 동일선상이고요. 자, 속도를 조금만 높여볼까요? 옆쪽에 보시면 원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원 두 개.
자, 원 두 개가 있다라는 거는 동심 혹은 동축, 원의 중심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을 위해서 원을 그릴게요. 원 클릭. 자,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원 하나. 저는 우선 임의로 크기가 다른 원 두 개를 그려봤어요. 지금 치수는 안 넣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치수는 이번 시간에는 무시하세요. 치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형상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 두 개가 있는데 얘네 중심이 서로 달라요. 위치가 이렇게. 중심의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이 중심 위치를 일치시켜 볼게요. 그럼 작은 원이 이리 갈 수도 있고 큰 원이 이리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중요치 않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어디로 가는지는 나중에 고정하고 싶은 형태가 있다면 걔를 먼저 고정시켜 놓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중심만 일치하면 돼. 그 조건만 주는 겁니다. 자, 클릭. 전 작은 원 먼저 클릭, 두 번째 원 클릭. 자, 큰 원이 움직였네요. 그죠? 큰 원이 움직이면서 작은 원, 큰 원 두 개 중심이 일치했습니다. 이게 동심입니다. 동심. 자, 점이 가운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만 들고 움직여도 이렇게 같은 위치로 둘 다 이동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윗줄의 네 번째, 자물쇠 버튼이 있네요. 락이라고 하는 잠금입니다. 잠금. 여러분, 이 픽스라고 하는 이 잠금은요, 고정이라고 돼 있네요. 고정이라고 하는 형태는 위치나 혹은 크기에 대한 고정입니다. 제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 자, 이 원은요, 지금 중심점을 잡고 움직이면 위치가 변하죠. 이동이 되고요. 혹은 바깥 테두리를 잡고 움직여 보시면 크기도 변할 수 있어요. 아직 치수도 주지 않았고 이 점의 위치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변할 수 있는 상태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근데 여기서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자물쇠 클릭, 그리고 이 원을 찍어 볼게요. 자, 찍었더니 초록색인 원이 보라색이 됐습니다. 중심점도 보라색이고요. 끝에 원도 보라색이에요. 이 원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크기도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치수로 인해서 준 게 아니라 고정이라는 값으로 억지로 준 거죠. 그래서 이 고정을 많이 사용하면서 물체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점을 고정시켜서 쓴다든지 특이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 고정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실제 구속이 아닌 잘못된 구속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는 두시되 특별한 경우 아니고선 잘 사용은 하지 않을 겁니다.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크기도 변화 없이 하는 겁니다. 원이 아니라 선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정, 고정, 클릭 찍어주면 이 선이 못 움직여요. 이 선이 못 움직이니까 동일선상했던 이 선도 못 움직이죠. 그러면서 둘 다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는 요 네 가지만 보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일 마지막 줄의 첫 번째, 접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림 기호 보시면 선이 있고 원이 있죠. 선이 있고 원.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지우고 할까요? 다 지우고요. 자, 선을 하나 그리세요. 원을 하나 그리세요. 선과 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선과 원은 지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이 그림 보면 어때요? 지금 선과 원이 끝에 딱 붙어 있죠? 접선이라고 해서 선과 원을 붙여주는 명령입니다. 클릭. 무엇을 먼저 잡는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선 클릭, 원 클릭. 자, 지금은 원이 가서 붙었어요. 여러분, 원이 가서 붙었지만 제가 ESC 버튼 누르고 선의 위치를 이동해 봐도 어때요? 원이 같이 따라가죠? 같이 따라가요. 선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원이 이 선에 붙어 있다라는 조건은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자, 원의 중심점을 들고 당겨 볼까요? 중심점을 들고 당기니까 원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되지만 붙어 있는 조건 절대 변하지 않죠. 자, 근데 이렇게 빠져나갔더니 떨어졌는데요. 이럴 수도 있죠. 이거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을 연장하면 결국 닿는 위치를 찾아가서 있어요. 이 선이 연장했을 때 닿는 위치를 찾아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접한다라는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과 선을 접하게끔 만든다라는 게 접선입니다. 접선. 자, 그 다음 부드럽게라고 하는 형태는 요건 잘 사용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플라인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개 지우고요. 우리 선에서 스플라인 보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점을 찍어서 엔터. 스플라인 하나 만들었고요. 이 선에서부터 연결해서 두 번째 선을 그을 건데 두 번째 선을 그을 때 저는 지금 너무 잘 그려지면 얘가 또 자, 지금 여기 보이나요? 이 선과 이 선 2개가 지금 이것처럼 부드럽진 않아요. 제가 조금 더 과장되게 해볼게요. 이렇게 각져 있죠. 부드럽지 않고 각져 있습니다. 각져 있는 선 2개를 부드럽게 연결하겠다라는 게 부드럽게 이거예요. 자, 이걸로 이 스플라인과 이 스플라인을 잡아주시면 얘가 부드럽게 연결되는데 그 대신 어때요? 양쪽 옆에 있는 선의 모양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변했을 때는 막 여기 있는 선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형태를 유지해 놓고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자주 쓰이는 명령은 아닙니다. 자, 2개 남았어요, 여러분. 아래쪽에 보이는 것 중에 대칭. 자, 이 대칭은 나중에 여기에 대칭 복사라고 하는 미러라는 게 있는데 요거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미러 배울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자, 이 대칭은요. 이렇게 됩니다. 선이 하나 있고요. 엔터. 옆에 원을 하나 그릴 텐데 작은 원을 그리고 좀 큰 원을 하나 그릴게요. 여러분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원은 지금 대칭이 아니죠.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요. 하나의 원은 선에서 좀 멀고 하나는 좀 더 가까워요. 자, 이 원을 대칭으로 하고 싶어요. 지금 찍어야 되는 물체가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은 순서가 좀 중요해요. 대칭 클릭. 자, 양쪽 원을 가운데 있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하고 싶어요. 선을 나중에 찍으셔야 돼요. 양쪽 원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선을 뒤에 찍어줍니다. 자, 크기가 변했죠? ESC. 자, 오른쪽에 있는 원의 위치를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이동했더니 어때요? 왼쪽에 있는 원도 같이 위치가 이동되죠? 대칭이란 조건이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원의 크기를 바꿔볼게요. 어때요? 밑에 왼쪽에 있는 원이 같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대칭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물체를 같이 주는 건데 양쪽 다 존재해야 되고요, 물체가. 그리고 이 물체의 형태를 바꾸게 되면 같이 따라서 변하게 되는 모양이고 순서를 잡으실 때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만 반드시 대칭선이 된다라는 거는 3번째 찍으셔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여러분 일치라고 하는 동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같다라는 표시죠. 요거 하나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원을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 원의 2개는 지금 크기가 다르죠. 자, 이때 동일이라는 것은 무엇의 동일이냐면 크기의 동일입니다. 위치의 동일이 아니에요. 크기의 동일. 자, 이 원과 이 원을 같이 바꾸는 거죠. 같이. 그래서 하나만 바꿔도 같이 바뀌게 되고 원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도 돼요. 하나는 짧은 선, 하나는 긴 선 2개를 만들었어요. 일치. 짧은 선 한번 클릭, 긴 선 한번 클릭. 둘 다 짧아졌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바꾸면 지금 길이가 조정되진 않지만 바꾸면 얘도 길이가 바뀌게 되겠죠. 한번 치수만 줘볼까요? 치수로 제가 이 길이를 30이라고 키울 거예요. 어때요? 얘를 키웠더니 이것도 변하죠. 얘도 크기가 같이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형태는 형태의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12개의 모양 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구속 조건을 만들고 구속 조건을 풀어내는 형태, 구속 조건을 안 보이게 하는 형태, 보이게 하는 형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구속 조건의 종류에 대해서만 봤고요. 다음 시간에 구속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 한 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